수술할 게 아니에요. 매주 한두 번 정도는 수술을 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외모에 대한 어떤 추상성은요, 없어지지 않아요, 절대. 그게 어떻게 보면 웬만한 성형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,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원입니다. 오늘은 재수술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좀 자신감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,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.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코를 수술할 게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특별히 그 환자분이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딱 원하는 포인트가 있다면, 예를 들어서 되게 괜찮은데 원장님 저는 여기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, 뭐 코끝이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,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아니고서는 코 수술할 게 아닌데 코 수술을 권할 수가 없죠. 근데 이 환자분은 어떤 자기의 외모에 어떤 그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코에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오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의사가 보더니 이건 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랬을 때는 의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, 뭐 눈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턱의 문제라든지 헤어스타일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식의 수술적인 게 아닌 다른 어떤 이미지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. 실제로 제가 일주일에 상담하는 부분 중에서도 매주 한두 번 정도는 수술을 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찝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좋겠고요.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떤 것들을 권해드리냐면요, 이 얼굴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일 벗어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보는 거거든요. 그게 코가 아닐 때인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이 조금 짧다든지, 눈썹이 좀 흐린다든지, 쌍꺼풀이 너무 진하다든지 얇다든지, 뭐 그런 식의 것들이죠. 심지어는요, 제가 봤는데 눈썹 뭐 비율 다 괜찮아요. 근데 이분이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요 단기간에 살을 너무 많이 뺀 거죠. 그러니까 피부가 퍼석퍼석하고 20대 초반인데도 그래요. 그러면 잘 드세요. 그리고 차라리 성형 수술하는데 알아보지 말고 피부 톤을 좋게 만드는 샵을 찾아다녀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웬만한 성형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본인의 문제를 찾을 때 본인 혼자만 생각해서, 아니면 뭐 인터넷 해가지고 비율이 이러는데 내 코가 이러니까 이게 문제다,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코가 문제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, 그러니까 코를 수술하러 알아보러 다녀야 돼, 이러면은 대부분 병원에서는 코 상담 오면 코만 상담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의사를 만나면 코는 괜찮습니다, 헤어스타일 좀 바꿔보시죠, 뭐 안경을 벗고 시력 교정을 하시죠. 이런 식의 어떤 숙달되고 경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성형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보셔야겠죠. 네. 이게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,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부모님하고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든 여자든 와 있어요. 분위기를 딱 보면요, 벌써 이거예요. 이 아이가 엄청나게 졸라서 부모님이 마지못해 와 있는 상황이에요, 이게요. 자, 근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뭔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. 외모에 대한 어떤 추상성은요, 없어지지 않아요, 절대요. 그나마 전문가가 부모님 입장에서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높아요.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. 너 이래서 하면 안 돼, 이게 아니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,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주고, 이거는 네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, 이건 정말 괜찮은 거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진 거고, 누군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, 그죠? 그럼 그 상황이 바뀌진 않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점이 바뀔 수는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의 수술을 안 시킬 거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해드릴 때가 있죠. 그런 거는 좀 의사 입장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죠. 네.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, 확실한 정보,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. 네.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하려면 어떤 경우든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해도 다 괜찮아요.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다면 어떤 경우든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의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나 어떤 심리적인 거든 어떤 거든 하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외모적인 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고 자신감도 찾을 수 있죠. 거기에 바탕에는 본인의 어떤 확신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.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형에 대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. 네. 자, 이제 몇 가지 얘기해 봤는데요. 저한테 아니면 성형외과에 가실 때요,
꼭 어떤 수술적인 상담을 원해서만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.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요.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. 꼭 내가 쌍꺼풀을 어떻게 인라인으로 만들어야지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상담하러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심리적인 거, 원장님 제가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, 그거는 더 안 좋은 선택이에요. 지금도 괜찮습니다.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라는 거를 좀 더 다른 시선에서 이용을 할 필요가 있죠.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